붓 하나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이 사람.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필지로 새로운 세상을 그려나간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애니메이션이 된다. 이름하여 수묵 애니메이션. 달리고 있네요. 네네. 저 사람의 모습은 수묵으로 그려가지고 지금 움직임을 예, 주는 하나하나 수묵으로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밑에 있는 연기는 향 연기를 찍어서 90도로 이렇게 돌리는. 네. 아,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군요. 네. 싼 향을 넣었더니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역시 불규칙적인. 예. 탁 작가님하고는 싼 게 좀 맞아요. 그 유학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배우고 싶은 열정이 그때는 정말 무엇을 앞서서도 있었었던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갔었던.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셨냐면 네. 일본어 히라가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서 이 스튜어디스를 경악하게 만드셨다고요. 그 일본어 책 사면은 이렇게 앞에 히라가나 뒤에 카타카나 적혀 있는 요만한 네. 쪽지가 있거든요. 그걸 코팅해서 외우는데도 뭐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그걸 외우면서 가고 있어. 그건 외워야지. 뭐 이런 최소한의 양심. 네. 정말 최소한의. 예, 그걸 외우고 있었더니 그 승무원분이 여자 승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아 놀러 가시는 거면 스미마셍 아리가토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학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누구라 이런 방송 용어인가요? 아니 괜찮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준비 그 안 정도로- 했다라는 건. 예. 겁도 없으셨나 봐요. 겁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일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에도 가장 애니메이션 강국인데 네. 그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 분위기 좋죠. 그래요? 분위기 좋고요. 그 제가 처음에 다녔던 건 무슨 네. 어떤 대학교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애니메이션만 가르치는 학교였거든요. 네. 전문학원 뭐 이런 네. 느낌인데 거기에 얘네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네. 대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17, 18에 그 배우러 오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 어린 친구들이 자기 4살 때 그린 거라고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요. 그림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그 정도. 이렇게 영상을요? 집에를 놀러 갔는데 네. 나 4살 때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우와, 보여주는데 네 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애들이랑 같이 진짜 그러네요.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 그냥 생활 속에 그냥 있나 그러니까요. 봐요. 생활 속에. 그런가 네. 봐요. 건담이라고 하는 그 로봇가 네, 네. 있거든요. 그리고 건담. 오랜만에 그 건담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에 100장씩 그냥 똑같이 그려내는 친구. 뭐 별별 친구. 네, 충격적이죠. 별별 친구가 많았어요. 강국인 진짜. 이유가 있네요. 네. 정말 그냥 생활 속에 그냥 밀접하게 속에, 연결돼 예.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무슨 막 상품 이런 것들도 처음 보이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맞아요. 뭐 피규어 표지판이며 이런 거. 뭐며 주변에 환경 자체가. 그 아톰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아톰 저 엄청 사랑했어요. 아톰이 태어난 역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상에서. 그 역에 가면 아톰 주제곡이 역에서 흘러나오고 지하철. 거기 가면 아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 아톰 연구소였던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연구소도 있어요. 쭉 벽화에 아톰 그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애들하고 경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네. 여러 또 다른 생각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정진권 의원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공감하시라고 생각하는데 만드는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감정이죠. 처음엔 질투. 그렇죠. 저렇게 잘하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자극을 받게 돼요. 오기. 예. 그러니까 영감을 받기도 하고 저 친구가 주는 나한테 뭔가가 있구나. 근데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마 그래서 그 예정에도 없던 무사시노 미술대학에 진학을 한 이유인가요? 네, 다른 뭐 이제 얘기는? 그런 생각들을 쭉 품고 있는 중에 그 애니메이션 스쿨에 있는 선생님이 너는 조금 더 이렇게 고등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테크닉만 아니라 나중에 좀 디렉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적으로. 예. 그 면접 때 대학 면접 때 네네네.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네. 요 때는 그러면 좀 말을 어느 정도 할 때예요? 아니요, 전혀 못. 그때도?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언제 이 언제 때는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려봐요. 급하시기는. 네, 면접 때. 네, 그러니까 제가 2월에 갔죠. 2월에 가서 그게 2월 말이니까 거의 3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이 9월이더라고요. 네, 시험이 9월이어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안 했죠.
그래서 가기 전에 아는 일본 분한테 예상 질문을 뽑았어요. 이 네. 학교에는 왜 왔습니까? 왜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까? 이 전공에 와서 하고 싶은 연구팀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들었어요. 교수님 나이대 되는 분의 목소리로 갔는데 그분들이 꼭 그 순서대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전공 왜 했습니까? 무사신호미술대학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 예. 외운 대로 수준대로. 순서대로. 뭐 그분들도 한두 번 저기 면접해 본 적이 아닐 텐데. 네네네. 뭐 당연히 제가 아직 수학 능력이 안 됐구나. 근데 네. 그러면 처음에 면접에서는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졌죠. 근데 그 이제 생활을 계속 일본에서 하시면 네. 공부는 하셨지만 이제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네. 또 나가는 돈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전세 내준 돈으로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목돈은. 근데 일본이 그때가 워낙 물가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돈이 금방금방 이렇게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고 모든 유학생이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먼저 신주쿠라고 하는 동네 어떤 가게, 그러니까 한국식 김밥집인데 거기에 아내를 먼저 좀 일을 소개를 했었죠. 남자는 지금 자리가 없다 하고. 그 하루에 부인은 일 시키고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김밥을 정말 1000줄씩 말았어요. 가지고 어깨가 아직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도 김밥을 재료만 준비돼 있으면 5초에 한 물씩 말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사실 그러니까요. 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탁 작가도 네네네. 저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놈이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어떤 제 쪽 분야는 아니고 그 일본의 어떤 화과자라고 이렇게 그 과일같이 생긴 과자 네. 그걸 만드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저 공부 마치면은 이제 당신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애가 그때 저희가 결혼하고 8년 만에 애가 생겨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 꼭 애는 생기더라. 어쩜 그렇게? 바쁠 때 생겨요. 그러니까. 네네. 만나면 반갑거든. 바쁘다가 하루에 바쁘다가 맞아. 얼굴 자주 보면 보면은. 반갑거든. 나 이런 토크 너무 좋아. 그때 당시에 부인에게 미안한 점이 있으시다고 네. 했잖아요. 네.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좋습니다. 예. 돌아가서. 와, 내 인생에 보기만 했었는데 예능에서 내 인생에 이런 영상 편지를 쓰다니. 그때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보,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감사하고 고생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가서 멀리 외국까지 가서 시킨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황혼연 안 당하게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편이었어요, 진짜. 저도 제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성훈이와 안 당하게. 특히 그 대목. 마지막으로. 이번 유학 시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예술가는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참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미술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까? 네네, 졸업을 했죠. 성적은 어떻게 되죠? 성적은 뭐 일단 최우수 작품상을 졸업할 때 받았고 제 작품으로. 아, 그러셨어요? 질문 안 할 걸 그랬네. 네, 그리고 성적도 올 A. 그러니까, 의외시다 좀. 아이고, 잘 못하시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주시는. 그렇겠죠, 진짜. 네, 물론 이제 그런 내조도 있었고 아까 그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게 늦게 공부하니까 뭐가 있냐면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해서 말하자면은 빨리빨리 네. 어떤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지식적인 근거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졸업하고 나면 그 정도 성적이면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인맥도 쌓으셨을 거고 예. 그쪽에서 계속
남아서 그쪽 관련한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한국으로 예. 돌아오셨죠. 네네. 예. 원래는 사실 이제 저 담당 교수 하시던 분이 그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P 전자 회사의 디자인의 어떤 그 디자인 웍을 가져와가지고 산학 그런 네.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책임자였었는데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피드백이 좋았나 봐요, 회사 내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사장님이 또 우리 교수님이랑 친구셔서 그때 그 캡틴 했던 게 누구냐. 그래서 오. 탁상이라고 하는 그 한국 친구다. 탁상. 네, 한국 학생이다. 탁상. 근데 불렀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면접을 하고 나중에 피드백이 온 거는 합격은 했어요. 합격은 했는데 피드백 온 건 뭐였냐면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합격은 하신 거니까. 네네네. 취업 예정 받아놓고 있어요. 근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예,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연어는 아닌데 예, 그 당연히 그 고향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정서가 또 막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전부터 친분이 있던 교수님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나랑 좀 학교에서 같이 좋은 그 후학들을 조금 양성을 해보지 않겠나라는 그런 또 제안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였는데 한국을 들어가는 거에 이제 표가 하나 더 쏠렸던 거죠.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일이 잘 안 풀렸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사실은 원래 이제 목적했던 바로 들어왔던 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네. 약간은 꼬이기 시작을 그 했죠. 목적이 뭐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가지고 그분이 있던 학교에서 같이 교수. 예, 예. 대학교에서 일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능력도 좀 부족했을 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딱 맞지 않았던 거죠. 맞는 처음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결국엔 교수가 지금 안 되신 거죠? 네, 네, 그냥 저 이제 작가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목표대로 안 됐을 때 네. 조금 실망도 하고 네. 사람인데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아쉬워. 뭐 한 7, 8년 전 같으면 아마 이 얘기 잘 안 꺼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당연히 목표하던 바가 틀어졌으니까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것들이 이제 다시 조각을 맞춰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었고요. 근데 좀 결정을 빨리빨리 내렸죠. 그 직업군에서부터는 좀 마음을 놨죠. 교수는 그렇게 네네네네. 포기를 하셨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포기라는 말 좋지 않아요. 예. 마음을 네, 다른 제- 곳으로 옮겼죠. 네네네. 예. 그 P 회사 디자인 팀의 뭐 홍보 네. 스카웃 같은 것도 러브콜도 있었고. 네. 또 뭐 서울 광고 회사에서도 좀 스카웃 제안이 있으셨어요. 같이 예전에 일했던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했으니 같이 일해보자는 얘기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거기 첨단영상대학원에서 같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놓여 있었죠 들어왔을 근데 때. 그런 걸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 저를 부르셨던 분한테 의리가 그런저런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콜들을 다 배제를 하고 갔었죠.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런 걸 다 좋은 제안들을 뿌리치고 한국에 왔는데 네. 한국에서 또 그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예. 그럼 그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이고 네네네. 결혼을 하셨으니 애기도 이제 낳았을 네. 때. 네. 그걸 어떻게 그럼 감당을 하신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방학 때는 원래 그 시간 외래 강사들은 급여가 안 나오죠. 네, 근데 방학이 길어도 대학교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그 친척의 가게를 가서 이제 저기 서빙을 좀 하겠다 했더니 그줄 알고 가게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 가게가 지금 뭐 매출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게 알바보다는 돈 많겠죠? 아 당연히 돈 많지. 많이 저기 하면은 많이 가져가는 거고 뭐 이런 제안이 와서 한 번도 그런 요식업 쪽에서 알바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레스토랑 운영은 어떻게 잘 됐어요? 처음에는 뭐 좌충우돌했죠. 사실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좌충우돌했고 그다음에
그 원래 이제 주방에 계신 분들이 기가 세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기싸움도 좀 있었고 한 1년여 지나니까 또 자리가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계셨던 분보다 훨씬 하셨던 분보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외출도 좋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생활의 안정이 좀 됐죠. 그래도 명색이 일본 유학까지 네. 하고 오셨고 그런데 막상 고향에 오셔서는 레스토랑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셨으니 네.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죠. 좀 벌 수 있고. 그치, 돈이 문제가 아닌 거. 근데 제가 아마 이런 얘기는 조금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 원래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생계부터 해결하는 게 더 목적이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니면 아직 한국에서 작업을 할 준비가 안 되었었든지 어쨌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뭐 생계가 먼저였었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조금 실탄을 마련해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방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고추 세우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그때 한참 그 가게 운영할 때였는데 네. 이제 옆에 커피숍을 오픈하는 친구의 그 인테리어를 좀 봐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갔죠. 네. 크리스마스 3일 전이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저쪽 상관면 완주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한병로 앞에가 삼거리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차가 멈추시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삼거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우선차로니까 뿅 가는데 이분이 그냥 운전미숙이었는지 들어왔어요. 가지고 차가 전파됐죠. 차는 폐차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빵 오고 받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이렇게 크랙이 가 있고 앞유리창에 머리카락이 뽕뽕뽕 제게 이제 꼽혀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졌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가 뜨거운 게 훅 하고 내려와. 근데 이제 새벽이니까 지나가던 차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구조를 하려고 내리셔가지고 딱 한마디 물어보는데 그 와중에도 그 얘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지고 되게 이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이 빨간 피를 보고 당황하셨나 봐요. 가지고 아저씨 죽었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또 아직 안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삐뽀삐뽀 실려가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누워 있었죠.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 좀 사실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잖아요. 네. 생각도 좀 많아지고 네. 뭔가 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제 현재의 위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 광고회사 관두고 공부를 뒤늦게 하러 갔지라는 원초적인 질문, 원점의 질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가게가 먼저 생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이거 말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원래에 있던 그 나의 목표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게 네, 수묵 애니메이션인가요? 2007년 말부터 해서 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준비하게 됐죠. 수묵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생각해내시게 된 계기가 창조해내신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 대학원 때도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연구 테마가 딱 하나 있었어요. 물성을 연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성질, 그러니까 유리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 때 했던 건 모래라고 하는 똑같은 소재를 빛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저녁도 되고 아침도 되고 바닷가도 되고 사막도 되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작품을 했는데 그러다가 연기라고 하는 소재를 먼저 했어요. 사실 수묵이 아니라. 근데 연기가 공기 중에 이렇게 날려가는 모습이 마치 흰 한지에 먹으로 쳐서 발묵이라고 하죠. 예, 먹이 퍼지는 거하고 이렇게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기라는 소재하고 그 수묵이라고 하는 소재가 정말 맞겠구나. 한번 이거를 좀 저기를 해봐야지. 콤바인을 해봐야지. 연합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사실 저도 한국화를 하지만 예. 그 동양화라는 게 참 혼자서 하기 정말 힘든 분야거든요. 네. 다른 그림처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연필처럼 네.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내가 붓을 댔지만 퍼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네. 따라서 네. 너무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전주에서 또 그걸 하려고 하시니 네, 어떤 의도신지. 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이 네.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좀 비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래서 그냥 내가 한국화 한다고 말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직까지. 저도 뜨끔합니다. 그 얘기 듣고. 네. 사실은 뭐 좀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손목이랑 손가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연습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연습량이 대비가 되는 게 있죠. 네. 뭐 정진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하시지만 네. 대사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똑같은 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연습량에 따라 사실 무대에서의 저도 가끔 이 친구 연극도 보고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연습량이 전혀 모르는 저한테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그림도 누군가가 봤을 때 그 연습량이 보이겠죠. 네. 처음에 그렸던 수묵들은 정말 어디 뭐 낯뜨겁습니다. 네. 전주라고 하는 도시적 그 환경은 괜찮으신가요? 사실 전주가 주는 영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그 대학원 수업 하나에 환경예술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자신의 원풍경을 그려봐라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원풍경을 그렸는데 전동성당, 로켓처럼 생긴 전동성당 나오고 오목대, 이목대 나오고 잘하실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그 골목들, 그다음에 예전에 극장 골목들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알게 모르게 받은 영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감정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왔을 때 사실은 전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진짜. 네, 전주에서 자꾸.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그 오히려 전주보다는 서울이라든지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고 네. 정작 고향인 전주에서는 네. 그렇게 안 유명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은 없어요? 왜 우리 고향에서 나를 제대로 좀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저도 속이 몸집에 비해서는 속이 쪼만해서. 아 그럼요. 예. 알죠. 아유, 뭐 저기 하죠. 예. 서운하죠. 서운한데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이런 화두들 한때 많았잖아요. 글로벌화. 애니메이션의 어떤 세계화, 뭐 한국 것의 세계화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것의 세계화를 꼭 상투 틀고 농악하고만은 아닌 거거든요. 네. 전주에 말하자면은 어떤 그 세계화 내지는 어떤 전국화 이런 주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전주적인 게 꼭 한옥마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서 살아왔었고 어린 시절 살아왔었고 지금도 여기에서 에너지를 말하자면 받아 먹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서울에서든 외국에서든 제 작품을 보면은 전주스러운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작업하고 있니?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외국인이 물어본다면 나는 한국의 전주라고 하는 데서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럼 거기는 어떤 동네니? 그러면은 여기는 정말 옛것이 너무 멋지게 보존이 돼 있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도시야. 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전주 거겠죠. 아니, 그 한국화 하시잖아요. 네네. 아까 애니메이션 보셨는데 네. 뭐 어때요? 두 분 뭐 괜찮으시면 협업하셔가지고 협업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예. 네. 저도 껴주세요. 네. 뭘로 가? 뭐 하실래요? 회식.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좋은 에너지가 그렇죠. 네. 아, 저 기분 좋으니까 노래 한 곡 할게요. 해장품을 먹어야죠. 하나, 둘, 셋. 이거군요. 이야. 아, 와, 이거 총인가요? 와. 같아 보이죠? 네. 카메라 같은데. 카메라입니다. 예, 네. 카메라입니다. 예, 카메라가. 카메라. 예. 이거 어떻게 잠시만요. 예. 여기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있어요? 예, 제가 하나 더. 그건 더 무거운데. 이거 제 골탕 먹이 시간이에요. 제가 시작한 대로 너무
작동이 되네요. 네,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시작한 지 영상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돌리셔야 됩니다. 네, 네. 반대로 돌리셔야 돼요. 예. 와. 네.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건 알겠는데. 카메라 카메라는 같아요. 알겠는데. 네. 그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큰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가 뭘 하시면 이렇게 영화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것도 정말 누가 봐도 반짝이네요. 수건이 받더니 요즘. 네,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영화를 하셨던 분이고, 예, 맞습니다. 이 책을 쓰셨던 이분이신데. 아, 지금 사진. 네네. 저게 이게 있네요. 전북 영화 이면사라고 작고하시기 전에 전라북도가 영화의 어떠한 그 곳이었는지, 네네. 이 한국 영화사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편찬을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전주국제영화제 1회 준비하시고 이제 그 오픈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화 하시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나 일본의 영화 잡지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나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그러네요.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큰아버지가 지금의 타경원 작가를 보신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게 뭐냐? 뭐 이런 말씀. 오히려. 네, 웃으면서 더 열심히 해라.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근데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진짜 제가 만든 작품 같은 분야에 있는 동료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그 강했거든요. 마음이 있지. 네. 식구를 떠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보관을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왜냐면 뭐 이사도 다닐 수 있고. 네. 예. 그 사실은 영사기랑은 제가 그 청계천에 한때 저런 물건 황학동에 팔잖아요. 네. 거기 가서 한번 고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일본에 있을 때 가지고 갔어요. 아, 예. 가지고 가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나한테 뭔가 계속해서 어떤 자극을 주는 그 어떤 영감의 원천이라고 생각도 했고 그때는 조금 고장 났었어요. 한 군데가 저기 그게 작은 게 고장이 나서 일본 가서 일본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또 샵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왔죠. 큰아버님의 영향일지 내년에 잘하면 프랑스 칸에 오, 네. 내년에요? 가실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무슨 어, 얘기죠? 예, 좋은 얘기죠. 예. 그 지금 제가 4년째 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프로듀서 겸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고 있고 예. 감독님이 따로 계신데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탈북 고아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인데 실제로 다큐라 국경에 들어가서 찍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직 네네네. 완성이 안 돼서 근데 그 감독님과 저의 생각은 그게 이제 국제영화제에 좀 출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저께 그러니까 지금 사전 녹화하기 전에 네네. 좀 발표가 하나 났는데 그 3대 미디어 페스티벌이 있어요. 국제 미디어 페스티벌. 예, 하나는 에미상, 국제 에미상. 네네. 또 하나는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그다음에 캐나다 밴프에 밴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이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이거 봐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주에서 잘 몰라. 근데 국제 이야. 네, TV 미디어 분인데. 페스티벌. 그 내년에 칸에 출품하는 작품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일단 가제는 브로커라고 브로커. 하는 제목인데 브로커.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예, 진짜 탈북 인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잘 몰라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지금 촬영을 하신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얼핏 생각하기에도 신변보호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또 중국 공안과의 어떤 이런 관계라든지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정 의원님 저하고 카톡 올 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네, 네. 감찰 모니터 나가고 있을 줄. 그 정도예요? 진짜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관리 대상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가 아니라 일단은 그런 일들을 그런 뭐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변보호차 그런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저도 한번 촬영을 이제 카메라 감독이 좀 무서워서 못 간 경우가 있었어요. 뭐가 무서워서요?
왠지 그 그 친구는 환경이. 그 친구는 몇 번을 들어갔다 왔던 친구라 그걸 아니까 이렇게 좀 겁이 났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대신 이제 감독님이 어느 날 작년 여름쯤 전화가 왔어요. 대신 좀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카메라 하실 줄 아시니까. 아니 그 감독님도 본인이 하지 굳이 왜? 못 들어가니까 아니, 그- 중국으로.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블랙리스트는 아직 아니니까 그러면은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집에다는 가볍게 얘기하고 같이 걱정할까 봐. 네 갔는데 안가에서 세이프하우스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머리가 쭉 그렇죠. 펴서는 어떤 일이 생길 줄 실제 알아요. 상황이잖아요. 진짜. 실제 상황이죠. 체포가 될 수도 있고. 체포가 되면은 북한 사람들은 북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바로 형 집행을 해서 감옥에 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그거를 분들도 그거를 계시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나 중국 갔다 오게. 네네네네. 일본 갈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일본 가자. 여행 가듯이 여행 가듯이. 맞아요. 가자. 거기 생명 맛있대. 김밥 좀 말고.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 결정을 하면 뭐 경주마 같이 뭐 뒤 보고 재고 맞아요, 하는 게 없는 맞아요. 것 같아. 그래 내가 갈게요. 그럼 딱 풀고 가고. 내 아내랑 얘기한 적 있어?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평가 딱 하나가 그 경주마들이 옆에 못 보게 네. 가리거든. 눈가리가 있는데 경주마 같다고 얘기를 해요. 목표 적해지면. 오늘 잠깐 뵀는데도 네. 뭔가 계속 뭘 갈구 하시는 것 허기지고. 같고 막 허기져 보이고 막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네, 거를 계속 찾아내요. 뭘 하려고 하시는 네, 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저희 눈에도. 제 등치에 허기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소리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 수묵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도 그렇고 그 뒤에 일련의 작업들이 그냥 남들이 갔던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끊임없이 시도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이미 뭐 글로벌 아티스트이신 것 같은데 아직 전주에서는 못 알아주시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 좀 그쵸. 사실은 네. 이제 뭐 나를 못 알아줘서 아쉽다라기보다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에 네. 내 아이디어가 아니면 내 어떤 테크닉이 좀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네. 지금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게 또 있으시다고. 아, 예, 예. 네. 그 젊은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이렇게 구심점은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네.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죠. 익숙해져 있고. 네. 근데 구심점이 생겼을 때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지역 생태계에, 지역의 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접점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우연찮은 기회에 그런 맞는 분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하나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예술가. 네, 청년 문화예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네. 저는 물론 뭐 청년이라고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아, 청년이시죠. 예, 마음이 청년인 네.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더 이 지역 안에서 재밌는 일들을 조금 더 시스템 안에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죠. 네.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앞으로 좀 아까 뭐 깐 뭐 이런 거 말고 작업에서 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작업은 내가 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든가.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참 좋아해요. 그 감독님이 만든 뭐 이웃의 토토로, 붉은 돼지, 붉은 돼지는 정말 아우 네, 그 붉은 돼지 뭐 이렇게 그런 작품들. 왜 옥신이 왜요? 잘 보고 있는데 저한테 아, 정말 아니 근데 방송보다는 되게 아름다우세요. 되게요? 방송에서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마지막에 잘 무슨 나가는. 저쪽에서 빨간색을 입었는데 절 보고 그러니까. 붉은 돼지라뇨.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면요. 보는 사람의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어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힘든 일을 겪거나 좋은 일을 겪어도 다 사랑스러운 거야.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주위의 환경들을 애니메이션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아이가 뛰어가는 것도 우리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 가거든요. 다 짧은 거리도 뛰어가고 돌아서 가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까지도 그래서
제가 사실 중편이나 장편에 그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뭐 다른 데서도 했었고 지금도 아직 그 꿈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어디 배경이냐라고 하면은 전주를 배경으로 한 전주의 예전에 정말 원도심 내가 자랐던 곳이 배경이 된 약간 환타지가 들어간 중편 이상의 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게 아직도 꿈에 남아 예.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청춘, 언제나 청춘이실 것 같은데 우리 박영환 작가는 나머지 인생 역사책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아, 이런 질문 받을 때가 간혹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아온 만큼의 조금 한 숟갈만 더 얹어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치열함에 조금 더 한 숟갈씩 얹어서 완성을 해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채워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겠다가 아니라 거기다 더 얻는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아내는 전혀 좋아할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뭐 하는 쪽이 이렇게 가면 또 기우는 쪽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오늘 타경환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역사 편찬 위원분들 남기실 한 말씀씩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먹이 한지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과 그 연기가 공기 중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기억 속에 어느 순간에 스며들어서 그 여운을 남기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연기는 사라지지만 작품은 영원할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붉은 돼지 때 빈정상에서 안 해야지 그냥 편집돼야지. 저도 약간 근데 사실은 저도 약간 네. 비슷한 느낌인데 네. 작품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이렇게 연기가 쫙 퍼져 나가고 그 마지막쯤에 이렇게 수목한 그 번지. 네, 먹이 이렇게 샥 번져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작가님의 열정과 그런 이렇게 앞만 보는 그런 투지가 뭔가 저한테도 이렇게 점이 하나 탁 남겨서 번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몽구 반점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적 친구로서 그냥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탁영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 친구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끝났네. 예. 자, 저 빼고 이 세 분 중에서 좀 평가를 나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분을 한 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선물 주셔야 돼요. 아 맞다 선물 있었지. 다시 할 거. 괜히 붉은 돼지라고 해서. 괜히 붉은. 자, 이게 그 선물 박스가 예쁘네요. 네. 선물은 사실은 멘트로는 우리 저기 옥심이 위원님. 옥 위원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게 하셨는데 먼저 해주신 또 용기가 있어서 네. 아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본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필요하신 거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붓펜인데 황금색입니다. 이게 붓펜이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라 황금색이요? 네,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로 황금색이니까 네. 글을 쓰면 네. 이렇게 막 돈이 들어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아, 상관없어요? 아, 좀 그냥 아쉽네요. 황금색일 뿐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와. 우리나라에는 네, 없어요? 황금색이 없더라고요. 황금색이. 그래서 갈 때마다 사오죠. 신은미 위원에게 네. 꼭 맞는 선물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멘트는 제가 좋았으나 멘트가 되게 별론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떻게 그냥 누르고 지금 이 쓰는 자리에서 건가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네. 요긴하게. 너무 잘 쓰겠습니다. 네네네.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과 에너지. 오늘 타경환 작가의 역사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줄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길 바라고요. 다음에 뵐 때는 세계적인 스타가 돼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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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